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김호정입니다. 인간 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만나러 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성숙한 박애문화 창달을 통해 따뜻한 사회와 국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재타룡 회장을 오늘 만나러 갑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적십자사를 사랑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9대에 이어서 이제 30대까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계속해서 이제 맡고 계시잖아요. 예. 간략하게 기관 소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적십자사, 이 대한적십자사는 역사는 한 11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적십자사는 한 66년째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철학은 인도주의 정신, 즉 인간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네네.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직은 7개 부처가 있고 12개 희망 나눔 센터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봉사관이 네네. 있고 직원은 86분,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29,000명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RCY 청소년 봉사자가 26,000명이 해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네네. 주로 하는 일은 제일 첫째가 구호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호사업도 한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재난시 구호사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평상시 희망봉사를 해서 구호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기가정 네. 돕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 있고 미래 청소년 육성 사업,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국가를 튼튼히 하는 중에 하나가 박애문화거든요. 그런 정신 및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 있고 국제 사업하고 등등 그렇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는 이 노란 조끼에 빨간색 십자가 모양의 배지를 단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을 예.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곳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이끌어 오신 지 5년째 예, 그런데. 되셨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많은 어려운 분들을 만나셨으니까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 일과 연계해 보면은요, 제일 첫째 저희들이 하는 이 재난시 긴급구호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긴급구호를 위한 인프라가 좀 있지만은 좀 네네. 미비된 것 같아서 긴급구호 종합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신정동에 땅이 한 1,100 가까이 있는데 긴급구호 종합센터를 짓고 거기서는 현장에 일어나는 재난상황, 네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물이 넘친다면은 그걸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중계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바로 대응해서 그 팀이 나가거나 물자가 지원해 주도록 지원되는. 그런 거 시스템을 만들 것이 특이한 새롭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고요. 그 네. 외에는 이제 그 중앙노원 봉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LG가 10억을 후원해 줘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성북에 소방서 이전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자리는 그 당시 이제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하고 김영백 구청장이하고 도와줘서 그걸 우리 희망나눔 봉사센터로 또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해줬거든요. 사실 고맙죠. 그리고 이제 송파, 금천, 구로, 그것도 구청장님들이 다 배를 해줘가지고 희망나눔센터를 뭐 50평, 60평에서 다 확보가 된 인프라를 많이 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제일 나중에 좀 이야기 될는지 모르겠는데 희망봉자
희망 5,800세대 또는 네, 안 그런 그래도 제가 정전 사업이 여쭤볼 내용입니다.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요. 사실 하신 일을 다 되짚어 보자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이렇게 후원자분들이 네. 함께해주고 계시는 곳이 바로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서울지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부분들은요. 이제 희망적이고 가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일이라면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저희들이 사실 66년 역사 일이 되면은 그 많은 노하우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요. 인프라가 정말 부족해요. 아까 직원 수가 네. 80명 정도 되신다 하셨죠. 그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시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역사라든지 이리 쭉 보면은 충효라든지 이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효 사상이 가정효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고 그렇죠. 문화고 철학인데 지금 시대에는 자녀가 없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홀로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연세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효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내부모만 챙기는 것이 모아가지고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모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어르신들이 살다가 몸이 아픔하는 노인 요양원 같은 거 이런 거 시설이 좀 이런 예를 들어 좀 안 됐지만 동경 같은 데는 한 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십자사가. 한 도시에. 예, 200명 그 수용하는 걸.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하나 겨우 위탁하고 있거든요. 있긴 있네요. 예, 하나는 위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힘으로 힘들잖아요. 막대한 돈이 들고 해서.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적십자사하고 연계해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애로사항도 되고. 보실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예. 생각이 많이 드셨군요. 제가 이렇게 회장님을 몇 번 뵐 때마다요, 느끼는 것이, 회장님 참 젊어지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회장님 연세가, 77세. 그쵸. 예. 다른 분들은 많이들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조금 쉬시는 나이시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를 잊으신 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남다른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일을 하는데 생각이 있잖아요. 또 사는데 철학이 있고 일하는데 생각이 다 있는데 일을 하는 데는 이제 제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해야 된다. 예, 일은 참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조순시장 전 시장께서 참 주장하는 거는 네. 창조와 파괴거든요. 예, 그 상당히 저는 뜻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변화에 변화가 창조니까 네. 세계 변화를 트렌드를 보고 지금은 그런 정책을 이제 섞어가지고 리믹스 또는 믹스라 그러는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융합시켜가지고 네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게 이제 공직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하우죠. 이제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면적으로는 그 인간의 가치가 뭔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예. 그 남녀 간의 사랑, 그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제가 포함해서죠. 말하는 건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는데, 네. 제가 보는 것은 저런 걸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 교육을 받으니까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사람이 이제 소설이 문학이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용기 있게도 만들고 막 하는데 이런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덕 철학적 접근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게 도덕 철학적 접근 방법 중에서 난 다니엘 호손이 말하는 인간의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저를 아는 동창생, 또 친척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동료 직원들가 있는데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부도덕하면은 네. 그 고리가 끊어져서 평생 불행하다는 거죠. 그게 난 다니엘이 세계적인 명작 소설 쓴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네. 물론 소설을 어릴 때 읽을 때 하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른데 그 고리가 끊어져서 일생 불행하다는 걸
좋은 글씨 소설을 통해서 인류에게 화두가 되게 만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인간의 고리를 보면 튼튼히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에너지를 계속 보내면은 고리가 튼튼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는 사랑의 고리는 책을 보는 거, 지식을 좋아하는 거. 두 번째로는 네. 인간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나무를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나무? 거. 예. 네. 지금도 이제 제가 조그마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나무를 좋아하니까 농장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인간을 사랑하는 걸로 되니까 적십자사에 오지 않는데 이게 기본 정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인연으로 그런 생각에 거기 어떻게 인연에 대해서 근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이러한 이제 회장님의 철학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집사람이 그런 협조가 없으면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네. CEO 하면서 하가세요. 그림을 그리니까 2년 전에 저 개인전 해가지고 적십자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그림 다 판 걸 기부를 했죠. 기부하시고. 예, 매달 현재까지 한 1,000만 넘게 기부를. 예, 뭐 현금으로는 또 별도로 해주시고. 아니 아내분도 그래, 그러시지만 예. 가족분들 모두 다가 사실 적십자 회원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런 나눔 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적십자사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세요? 특강은 주로 이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 어려운 계층물로 도는 것도 있지만은 이 나눔이 이제 크게는 박애 문화라 그래요. 기부하고 봉사하고 이 박애 문화인데 그거는 한 나라를 운영하는 틀이 돼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운영 틀이 정부가 있고 모든 자본주의 활동하는 시장이 있고 경제 활동하는 시장과 정부 외에 못하는 것은 기부와 박애 문화를 가지고 기부, 봉사하는 박애 문화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틀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기부하는 금액이 교회까지 포함해가지고 네네. 1년에 1조 2천억 달러, 1200조가 기부되고 달러로 예, 그것도. 자선단체가 네. 100만 개 이상 됩니다. 그 근무하는 직원이 1020만 명. 그게 이게 봉사나 이런 것이 하나의 국가의 틀이거든요. 그거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교육도 훨씬 발전시킵니다. 미국 교육은 기부를 통해서 발전되니까. 그런 걸 힘이다 하는 걸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에게 있어서 나눔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 나눔은 어려운 사람 이제 도우니까 사회를 안정시키잖아요. 안정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거기 더 나아가지고 세계를 발전시키죠. 네. 그 나눔이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리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서울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었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희망봉차 사업이거든요. 앞서서 어려운 잠깐 사람. 언급해 주셨죠. 예, 아까 보고 사업엔 희망봉차하고 사업인데 그것은 한 작년까지는 5,300세대인데 500세대 더 늘어서 5,800세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 2사람 정도 해서 11,000명이 결련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가서 병원에 갈 때 모시고 가고 나들이 할 때 도와드리고 집안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매월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사업에 집중 저희들이 후원하고 또 살다 보면 위기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막 어르신 한 분은 뇌종양이 걸렸는데 갑자기 돈을 못 구해서 저희들이 위기 과정에 한 2천만 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하는 사업들. 그러기 제일 고사업으로서 큰 사업들이죠. 희망봉차 사업. 그러한 모든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하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앞서 말씀하셨던
29,000명. 9,000명. 예.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네요. 작년까지 26,000명인데 늘었죠. 계속해서 늘고 있는 늘고 추세인가 있는 봐요. 추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모아지고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럴 때 보면 들어올 수도 음. 있고 그냥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교육을 꼭 몇 시간 받아야 되는 룰도 있습니다. 그게. 네. 예, 그래서 참 잘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시간 전부 합하면은 1년에 한 100만 시간이 넘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럼요. 전부 다. 그게 돈이 한 사람이 한 1년에 100억 정도 봉사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2만 시간이 넘은 분이 28분 있어요. 2만 시간이요. 예, 봉사 기간이 자기 인생의 전체. 네네. 그분들은 작은 천사라는 이제 영국의 백작 같은 거 자기 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천사라는 칭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적십자사의 작은 천사분들은 굉장하신 분들로 저희가 모시면 되겠군요. 지금 현재 28분, 2만 시간 이상. 28분. 점차 서울만 그렇습니다. 늘어나야 되겠네요. 예,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자분들도 열심히 이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사업 일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나요? 주로 이제 자원봉사자님들은 주로 박야문화나 이런 거 제가 그렇죠. 주로 많이 가르치고 또 스스로 어떻게 봉사해 드리는지를 전문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계세요. 자치 내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하고 공부를 해서 스스로 이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사들의 학교 협약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천사학교 협약식은 학생들이 매월 일정하게 주로 이제 3,000원 전후돼요. 3,000원 정도 되는 것을 용돈을 가지고 적십자사에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교육 네, 말씀하셨던. 예, 하는데 한 학교에 30명 이상 있으면은 우리가 천사학교라는 그 칭호를 드리고 협약식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게 현재까지 아마 2, 3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37개 학교가 됐고 학생 수는 한 3,0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네.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면은요,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하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희망나눔 자선 걷기 대회.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올해는 6차가 되는데요. 네. 11월 1일 날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실시됩니다. 너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월 1일 1일 11시. 11시 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아프리카 지원했고요. 두 번째부터 작년까지 5회까지는 네팔의 물과 위생 사업 네. 3년에 30만 불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사업 모금이고 금년에는 아까처럼 위기 가정 국내에서 쓰여지는 국내 건가요? 이제 위기 가정에 대해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 지원하는 재원마를 위해서 그 기대를 합니다. 시간 계시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인터넷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렇게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후원자분들이 이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저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참 기부라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이를 먹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저와 같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나눔, 기부라든지 봉사는 하나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금 성인들은 어릴 때처럼 그렇게 감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윤리적인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윤리적인 임무로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적십자사 아니라도 우리 네. 단체에 많은 조금 몇 프로 정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가 지금 국민들이 선진국에 가지고 있는 의식은 개인과 공동체. 내가 돈을 개인과 공동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기가 돈을 100원을 버리면 그 중에 100원 중에 얼마나 내가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65%는 자기가 쓰고 35%는 세금을 내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뭐 어릴 때부터 감성에 일어나서는 잘 안 되니까 그런 윤리적인 세계에 대한 공통된 생각. 네, 네.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다면은 되지 않을까. 미국 경우는 맞습니다. 세금은 24%밖에 안 내는데 네. 아까 말한 GDP 9%를 기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밖에 세금 안 내요, GDP. 기부가 작잖아요. 그렇죠. GDP 1, 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옥정십자사 후원해주면 더 좋고 네, 네.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35%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시간도 좀 할애하고 공부도 남을 위해서 일부는 좀 하고 사회를 위해서 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이제 적십자사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고유적인 아까 일은 다 하는 거고 새롭게 제가 변화를 좋아하고 이런 거는 박애 문화 창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3만 5천여 분이 저희들 후원을 일정에 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매월 고액으로 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금액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한 10만 원 정도. 네. 그런 분들은 약 280여 분이 있는데 박애문화위원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RCY 지도교사 중에서 한 500분은 박애문화 교육위원으로 추대를 하고 홍보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봉사원들 한 500명은 박애문화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박애문화가 정착돼서 더 안전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국가 틀을 적십자사가 그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싶은 것이 제 역점 사업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일환으로 희망 나눔 자선 걷기 대회도 예, 그 이루어질 하나입니다. 거고요. 11월 1일이라고 하셨죠. 예, 11시. 11월 1일 11시 서울시 정합광장입니다. 네. 그 티브로이드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요. 11월 1일 11시 시청광장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